가시꽃 아래 봄 1장. 새벽 5시 정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찬 가게를 열 필요도 없는데 몸은 수십 년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빈 부엌에 홀로 서서 물 한 컵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텅 빈 골목길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히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하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나. 말수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TV를 켜고 홈쇼핑 채널을 돌려봤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딸 성희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아들은 부산에서 장사를 한다며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된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을 만들기도 귀찮아서 며칠째 라면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어 가게에 내놓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보람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놓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적막한 집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문득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보지만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동네를 산책하러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던 시장 골목도 이제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는 얼굴들도 하나둘 사라져가고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과는 대화할 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아먹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옆자리에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앉아있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신만의 외로움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으로 돌아와 TV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깜빡 졸았다가 깨어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핸드폰을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바쁜 딸에게 괜히 짐이 될까봐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이웃집 윤말자에게라도 전화해볼까 했지만 매번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다가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금세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말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자문해 봅니다. 2장. 이른 아침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선 말수는 평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말자가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라고 성화를 부려서 억지로 나온 것이었지만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맡으니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정말순 씨 아닌가?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이태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잠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태수씨? 얼마만이야 정말. 말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나? 건강하시지? 태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게 몇 년 전에 이혼했어. 서로 맞지 않아서 말이야. 말순도 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나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태수의 제안에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처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태수는 버스 기사를 하다가 은퇴했고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반찬 가게를 정리한 이야기와 요즘 너무 외롭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고.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연락을 안 해. 가끔 혼자 밥 먹다가 목이 메어서 못 먹을 때가 있더라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웃기도 하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같이 영화 본 거 기억나? 그때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어머, 그런 일이 있었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 말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일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부끄러워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태수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연락처 바꿔놓자.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태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태수가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3장. 며칠 후 말자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의 말순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말순은 괜히 부끄러워하며 돌아섰습니다. 뭐가 달라? 그냥 그렇지 뭐.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화장도 했고 옷도 평소와 다르게 입었고. 솔직히 말해봐. 말자의 계속되는 추궁에 말수는 결국 태수와의 재회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말자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어머, 이태수? 예전에 너한테 관심 있던 그 사람? 와, 이거 완전 운명이네. 무슨 운명이야? 그냥 우연히 만난 거지.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 돌아가신 지도 몇 년이나 됐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말자는 적극적으로 말순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너도 혼자고 그 사람도 혼자인데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남은 인생도 꽃 피워야지. 말자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속마음으로는 태수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터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하다고. 그날 오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말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만난 태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말순도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해했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설레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태수는 가끔 말순을 힐끔 바라봤고 말순도 그런 태수를 의식했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계속 생각났어.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태수의 고백에 말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도 그래. 이런 마음을 느낀 게 정말 오래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나볼까?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태수의 제안에 말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자식들 반응도 걱정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나이에 뭔 눈치를 봐. 서로 좋으면 되는 거야. 결국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용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에게 말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지? 응, 우리 사귀기로 했어. 와, 정말? 축하해.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거야. 말자의 축하의 말수는 부끄럽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4장. 말순과 태수가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소문꾼으로 유명한 최만석 할아버지가 어디서 들었는지 이 소식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해? 창피하지도 않나? 자식들도 다 큰 나이에 재혼이 말이 되나?
어른답지 못하게. 만석의 이런 말들이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 나이에도 그런 마음이 있나 보네.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말순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태수와의 만남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딸 성희가 급하게 내려와서 말순을 찾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성희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말순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일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성희는 아버지를 들먹이며 말순을 몰아세웠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희야, 엄마도 외롭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를 거야. 외로우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왜 남한테 의존해? 체면도 없게. 딸의 반대에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태수도 아들 준호에게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을. 준호야, 아빠도 사람이야. 외로움을 아느냐? 외로우면 취미생활이나 하세요. 왜 여자를 만나요? 더구나 재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다면서요? 준호는 재혼이라는 말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 많다고 하는데. 태수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말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심으로. 아버지는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힌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자식들 반대도 심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압박이 너무 컸습니다. 동네에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말순의 과거 반찬가게 운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을 거야. 나이 들어서 철이 없어진 거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말순은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태수와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으로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5장. 자식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성희는 더 강한 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에 대해 알아보겠다며 이곳저곳에 수소문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과거를 알아봤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더라. 성희는 태수의 과거 이혼 사유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말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버스 기사하다가 사고 내서 배상금 때문에 빚에 시달렸다더라. 그래서 부인이 이혼한 거래. 말순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원룸에 사는 거래.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야? 성희의 말에 말순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편 준호도 말순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태수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반찬 가게 정리한 이유가 사업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가게 운영하면서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빚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접근한 건 아닐까요? 준호의 말에 태수도 당황했습니다. 말순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이 다음에 만났을 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태수 씨, 과거에 사고 내서 빚을 진 적이 있다던데. 말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수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성희가? 그게 사실인가요?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맞아. 버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 그것 때문에 빚을 지고 힘들었지. 말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도 반격했습니다. 말순 씨도 반찬 가게 정리한 이유가 다른 게 있다던데. 빚 때문이라고 들었어. 이번에는 말순이 당황할 차례였습니다. 누가? 준호가 그랬나요? 사실인가요?
말순도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가게를 정리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숨긴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네. 태수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했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따뜻함은 사라지고 의심과 실망만 남았습니다. 혹시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말순의 질문에 태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결국 그날 차갑게 헤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태수에 대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자식들의 말과 숨겨진 과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서로 숨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으로 진짜 위기를 맞았습니다. 6장. 서로에 대한 의심이 생긴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집에서 계속 태수를 생각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수는 혼자 동네를 배회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나이 들어서 사랑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자문해봤습니다. 이럴 거면 왜 시작했을까? 태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을 때도 사랑이 쉽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한편 말순은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태수가 그리워졌습니다. 의심은 의심이고 그동안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나를 속인 걸까? 말순은 태수와 처음 만났을 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태수는 분명히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희가 또 찾아와서 말순을 압박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신 차리셨죠? 그 사람과는 그만 만나세요. 성희야, 엄마가 속으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자가 엄마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성희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태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나이도 없이 남자에게 속아서 창피하지도 않나? 자식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말순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태수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답을 알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계속해서 말순과 만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니까요. 준호의 말에 태수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외로움 때문에 잘못 생각한 것일까? 거리를 걸으며 태수는 말순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던 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순간들. 그게 다 가짜였을까? 태수는 자신의 마음을 믿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말순의 집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며 말순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말순도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태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컸습니다. 태수는 혼자 원룸에서 말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7장.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하지 않던 태수가 드디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순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말순도 그동안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니 그동안 많이 상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순 씨, 미안해요. 그동안 숨긴 게 있어서. 태수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솔직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사고 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처지라는 게. 말순도 반찬가게 운영의 어려움과 혼자 남겨진 외로움에 대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남들에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서로의 진심을 듣고 나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짜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이번에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태수의 제안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반대는 어떻게 하죠? 한번 진심으로 설득해봐요. 우리가 진짜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자고요. 그날 저녁 태수는 아들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이야기 좀 들어봐. 또 그 여자 이야기예요? 말순 씨는 아빠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좋은 사람이고 아빠도 진심으로 좋아해. 태수는 말순과의 진실한 마음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말할 상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은 세월 서로 기대어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준호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외로운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간 말순도 딸 성희에게 진심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성희야, 엄마가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게 이상하니?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매일 혼자 집에 있으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성희도 어머니의 진심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수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웃을 일도 생기고 내일이 기대되기도 하고.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다는 걸 몰랐어요. 성희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 거예요. 제가 반대한 건 미안해요. 준호도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두 자식 모두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와 말순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해줬어요. 정말요? 우리 준호도 이제 응원한다고 해요. 드디어 주변의 반대를 극복한 두 사람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장.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고 말순과 태수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친구들만 모시는 작은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식이라 젊은 부부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말순은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태수도 정장을 차려입고 말순을 기다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행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말순의 작은 마당에는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성희와 준호도 부모를 축복하러 왔습니다. 말자는 축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두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몇몇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좋은 날만 있으시길. 따뜻한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말순과 태수는 서로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말순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과 이웃들이 가져온 반찬들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성희는 태수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준호는 말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말순과 태수는 마당에 나와 매화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혼자 늙어갈 것만 같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서로 잘 돌봐줘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가시꽃 아래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올 수 있구나. 말순의 중얼거림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두 사람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말순과 태수는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가시 같은 상처와 아픔을 뚫고 피어난 이들의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봄꽃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시꽃 아래 봄의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으로 막을 내렸습니다.